네, 안녕하세요. QJ대입니다. 저번 얘기에 이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편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레이 달리오의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빈부격차가 그 갈등을 만들고 그 갈등은 대체로 이제 폭력적인 사태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영상 찍게 됐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대공황에 관련된 그런 경제적인 얘기와 별개로 지금 이러한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에 파생되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그런 대처법이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빈부격차나 이런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분명히 이런 것들은 갈등을 불러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우리가 살면서도 그걸 보고 있거든요. 이미 인류의 역사에서도 수없이 그런 것들이 일어났고, 실제로도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텍스트를 적으면서 조금 이제 그 텍스트에서 파생시키면서 얘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첫 번째로 이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빈부격차는 많은 갈등을 발생시킨다. 그러면 이건 대체로 폭력적인 사태로 이어진다. 지금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정치권의 갈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이제 국가 간의 갈등. 네, 이건 전쟁이죠. 이건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정치권의 갈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패러다임이 남녀 간의 갈등이죠. 그 다음에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인종 간의 갈등. 이러한 갈등들을 우리가 나열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직면한 그런 과제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정치권의 갈등이라고 얘기한다면 좌우 간의 갈등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좌와 우가 극명히 대립되어서 엄청난 지금 갈등 상황 속에 있다라고. 거의 뭐 개싸움이죠. 그러니까 국제 정치를 이야기하시는, 뭐 국제 정치나 이제 뭐 지정학이나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 중에 한국 한국의 정치에는 볼 필요가 없다. 한국의 좌파는 좌파가 아니고 한국의 우파는 우파가 아니다. 그냥 개싸움일 뿐이다.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치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어, 사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골자는 세계적인 이제 거시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라는 게 사실 기본적인 골자이긴 한데, 어, 좀 그 국제 정치를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걸 조금 반론하고 싶어서 잠깐 얘기를 꺼내는 건데요. 좌우 간의 갈등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얘기가 그냥 모른 척 하자라는 얘기로밖에 솔직히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러한 상황 속에 생길 수 있는 당연한 그냥 하나의 현상이고, 이게 굉장히 의미 없는 싸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한 명의 이제 하나의 국가의 한 명의 유권자잖아요. 그러면 그 유권자로서 표를 가진 사람이면 분명히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옳은 소리를 내야 되고, 그리고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라는 걸, 그걸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죠.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은 약간 그냥 뭐 얘가 하는 소리는 제가 하는 소리는 똑같으니까 그냥 뭐 무효표를 던지자, 이런 것과 말이 되게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아니면 이제 유튜브니까 자기 신상이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특정 집단에 이제 특정 집단 옹호하는 게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뭐 있을 건데요. 근데 아예 뭐 좀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 저는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국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좌와 우와 좌파나 우파의 그 이념에 있어서 어떤 것도 그 국익이 우선시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건 반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분명히 국익을 해치는 집단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경제 위기적인 것과 별개로 국가의 그 존립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저는 한국이 그러한 면에 있어서 분명히 지금 위기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좌파와 우파 간의 갈등의 이념의 대립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한국은 약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네, 정치권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남녀 간의 갈등도 있죠. 이것도 당연히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 파생되어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페미니즘이 있죠. 페미니즘이 하나의 PC주의이고, PC주의는 1970년 이후에 생겨난 하나의 패러다임이죠.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현상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러한 갈등이, 그러니까 이런 빈부격차가 일어나면서 생겨나는 하나의 갈등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상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고서 이거를 이해해라 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사실상 그렇게 열어내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구나 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게 저는 옳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로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정치적인 문제나 남녀 간의 갈등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세대 간에서 일어나는 문제, 인종 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비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집단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걸 일어나는 현상에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흐름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이 불가피하는 거라면 그냥 이럴 때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니까 체념하고 수용은 아니고 체념하고 받아들이자라는 자세를 갖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이게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한때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기 이전에는 당연히 이런 비정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이 상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 대립이 일어나는 거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그럴 때라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가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해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모두 다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참 돈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돈에 집착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 이러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 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가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남녀 간의 갈등에서 가장 대두되는 게 페미니즘이 있겠죠. 이건 전 세계적인 열풍이기도 하고 한국 내에서도 굉장히 큰 패러다임 중에 하나잖아요. 저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의 현상으로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가 아무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을 낸다고 해서도 이게 제가 하나의 시대의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며 하나의 영어로 말하자면 하나의 트렌드이고 한글로 말하자면 하나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는 하나의 개인이 절대로 꺾을 수가 없다라는 거 차트적인 문제로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추세라면 이 추세가 변곡점이 생겨서 이게 추세가 꺾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저 돈의 문제에서 다 파생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내에서의 얘기만 먼저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 다 지금 한국인이니까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대표적으로는 뭐 이제 젊은이들이 뭐 우리 소위 말해서 MZ 세대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MZ 세대들이 굉장히 뭐 게으르다 아니면은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이제 뭐 일도 똑바로 안 한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저출산이고 이런 것들을 뭐 MZ 세대에게 다 떠넘기는 것도 있고, 그러면 반대로 MZ 세대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또 이제 나이 많은 세대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100년간의 사이클을 살아오면서 100년간의 사이클 100년간의 사이클 동안 지속적인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아가는 세대는 평균적으로 자산을 축적을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정확히 거의 변곡점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 변곡점이라는 것은 이 추세가 꺾이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우상향하는 사이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락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시기를 이제 그러니까 젊은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지금 MZ 세대로서는 사실상 분노와 허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사이클이나 이러한 지금 상황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걸 상황적으로 분명히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모두가 사실상 해결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하고 사실상 이 시기를 잘 견뎌야 되는 게 현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이가 많은 세대라고 해서 이걸 꺾을 수 있다라고도 이 추세를 꺾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는 오로지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하나의 큰 추세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제 현명하게 그냥 보내는 것이 개인으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에게 뭐 탓을 하고 열을 낸다, 우리는 그런 자세로 굳이 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지금 팽배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지금 젊은이들은 이제 1929년대 그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실업률이 분명히 있고요. 취업이 잘 안 되고 취업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물가 속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자산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연애를 생각하지 않고 저출산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어, 조금 더 현명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대 간의 갈등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인종 간의 갈등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민족이니까 사실상 이게 큰 갈등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흑인과 백인 간의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기도 하죠. 네, 최근에 뭐 지금까지 계속 그랬기도 하고 지금도 뭐 미국 내에서는 인종 간의 그 이제 흑인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그 사태를 일으키기도 하니까 사실 저도 한국인이니까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어떠한 특정 사건이 일어났다라고는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뉴스로 이렇게 접할 때마다 아 인종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구나 미국 내에서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근데 그런 것들조차 모두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다면 그런 불만을 품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불만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에 대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갈등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인종 간의 갈등도 당연히 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을 지금 마주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당연히 이해하고 너무 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지나가면 분명히 끝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시기를 그냥 현명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만이 저는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이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 명의 피해자가 되는 것보다는 네, 조금 이제 리스크를 해칭을 하고 좀 현명하게 보내는 것이 좋겠죠. 지금 이러한 사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문제로 다 기결된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게 다 돈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의 문제라는 것은 빈부격차를 뜻하는 것이고 그 빈부격차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온 것이며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찍어냈기 때문이다. 그 돈을 찍어냈던 것은 미국의 패권을 의미했는데 그 돈을 찍어내는 행위가 더 이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음을 지금 뜻하고 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희는 가장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돈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 이전에 이 가족이라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한 마리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동물에게 돈을 지어준다면 좋아할까요? 쓸 줄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동물은 가장 본능에 충실한 것이 동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어떠한 동물이든지 자기 가족을 소중히 하지 않는 동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동물이든지 자기 자식을 소중히 하고 또 자기 부모를 소중히 하고 그런 동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인간 또한 그런 동물이고 그게 돈보다 우선시 되지 않는 그러니까 돈보다 우선시 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조금 더 뭉치는 것이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 간에 최대한 인간관계에서의 조금 더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들에 이제 열을 내면서 주변 사람들과 또는 가족들과 싸우는, 그런 행위는 조금 더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어, 전쟁이 나면 결국엔 다 가족을 찾게 되잖아요. 그때 돈이 중요한가요? 물론 뭐 엄청난 부자들은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명의 개인으로서 지금은, 네, 그 가족에 조금 더 집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리면서 이번 편은 약간 번외편처럼 얘기를 해봤고요. 네, 다음 편부터 조금 전편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서, 네, 계속해서, 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대공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